때문에 치아가 아플 수 있다. 때문에 치아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치과에 연관된 부비동염, 치성 부비동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질환과 축농증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굉장히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도식도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치아가 되겠고, 그 치아의 뿌리 위가 바로 상악동이라는 부비동이 되겠습니다. 이빨 뿌리하고 상악동은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치과적인 질환이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 이것을 우리는 치성 축농증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우리 코 내부에는 내쌍의 부비동이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에 염증이 쌓이고 농성 분비물이 쌓이는 상태를 우리는 이제 축농증이라고 일컫는데, 보통 일반적인 축농증의 형태는 양측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빨과 관련된 축농증은 편측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상악동을 침범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적인 진료도 봐야 하겠지만 누런 코가 나오거나 두통이나 치통이나 코에서 악취가 난다는 상황이 되면 이비인후과 진료도 반드시 같이 봐야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성 축농증의 발생 빈도는 최근에 이제 치과 시술이 늘어남에 따라서 굉장히 증가되는 추세가 있는데요. 전반적인 전체 만성 축농증의 한 10% 내외, 요즘은 한 9%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치성 축농증의 발생 원인은 입뿌리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그다음에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이것이 위쪽으로 파급이 됐을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고, 그러니까 윗치아에 대한 임플란트를 시행할 경우에 임플란트 관련된 또 염증이 위로 확산되는 경우가 간혹가다 생기기 때문에 임플란트 연관된 축농증도 요즘은 종종 발생을 하곤 합니다. 네. 치과를 먼저 가야 될까요? 이비인후과를 먼저 가야 될까요? 치성 축농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을 먼저 가야 되느냐? 잠깐만, 이건 나도 생각을 통상적인 치통은 상식적으로 이제 치과를 먼저 찾곤 합니다. 그래서 치과적으로 충분하게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는 게 일단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요즘은 치과에서도 치근단에 대한 영상 촬영을 굉장히 잘 하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비동에 병변이 있다고 확인이 되면 적극적으로 이비인후과에 의뢰를 해서 동시에 같이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상악동의 병변이 완벽하게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염증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임플란트가 굉장히 약해지고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오히려 임플란트로 인해서 축농증이 더 악화가 되면 최악의 상황은 임플란트를 빼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전에 반드시 이빨을 식립하는 상악동의 상태를 반드시 체크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빨과 관련된 축농증의 치료는 되게 복합적인 균주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1차적으로 하겠으나 일반적인 축농증에 비해서는 항생제 치료가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약물적인 치료를 우선적으로 해보고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적인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가 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전제는 치과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치료를 물론 해야 되겠죠. 치성 축농증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기성균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광대 안이 환기가 잘 되도록 만드는 게 이제 수술의 목적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개구부 이외에 다른 창을 좀 내는 거죠, 인위적으로. 바깥으로 우리가 환기창을 만들 수 없으니까 코 안으로 적절한 내시경적 방법을 써서 환기창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수술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내시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흉이 나지는 않습니다. 수술 시간은 뭐 길어야 한 30분 이내에 끝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수술할 때 굉장히 이제 통증에 대해서 겁을 내죠. 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취과 선생님이 상주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제 수면 마취를 하거나 아니면 전신 마취를 해서 보통 하는 편이고요. 그 광대 안에 염증 물질을 굉장히 박박 긁어내고 때로는 이제 물로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국소 마취로 하기에는 좀 많이 서로 힘들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마취를 하고 하니까 너무 수술할 때 통증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술 후는 일반적인 축농증 수술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이고요. 뭐 코를 너무 세게 풀거나 무리한 운동은 한 일주일 정도만 삼가하면 뭐 큰 문제 없이 치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한 치성 축농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치아는 삶의 질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아프면, 이빨이 아프면 치과 진료를 먼저 하고 여기에 동반된 치성 축농증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고 잘 기억을 했다가 치성 축농증이 의심이 되면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을 권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이비인후과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